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요즘은 거의 종이 플래너를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워낙 좋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있어도 거추장스러워하는 성격이기에 종이 플래너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진 않죠.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플래너를 잘 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겼고 실제로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기록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땐 그게 맞았죠. 플래너에 뭔가를 열심히 쓰면서 성과를 내야 하고 그것이 축적되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논리가 호응을 얻었던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시간을 칼같이 관리하며 쉴 틈 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권장했었죠. 이건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굳이 종이 플래너를 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겠네요. 그래서 전 종이를 쓰지 않는 이 상황은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구가 나왔으면 써야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이 알려준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충분히 꾸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산만해 보이고 먼 일을 하더라도 끝맺음이 없고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보는 사람일지라도 각자 다른 방법으로 꾸준하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섣불리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학생만이 가진 꾸준함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플래너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고요. 애니어그램이 알려준 두 번째 메시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스터디 플래너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 자신이나 학부모님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려는 가장 큰 목적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갖기 위함이구나 였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모두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자기주도적 인생을 갖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으로 1차적으로는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은 자기주도적인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겠죠. 이번에 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도 학원도 교재도 선생님도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 지속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사실을 말이죠. 그동안 학교나 학원이 학생들의 학습 지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었잖아요. 그게 전염병으로 인해 일순간에 끊기니 결국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생들만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이번에도 자기주도성이 충분히 습관화되어 있는 공부를 원래 잘했던 최상위권 아이들만 피해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학습 능력은 국영수 같은 컨텐츠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코로나가 교육에 대한 상식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셈이죠. 이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니까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코로나같이 세상을 급격히 바꾸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저는 크게 두 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인쇄술과 인터넷 통신의 발명이죠. 이 두 사건은 코로나 그 이상의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의 크기도 크기지만 변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늘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면 초기 사회는 노하우 사회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가족, 우리 모임 안에서만 비밀로 유지했으며 역사와 전통을 목숨처럼 여긴 시대였죠. 그 있잖아요. 스승님께 무예를 배우기 위해 물을 길어 나르는 거 3년, 부엌대기 3년이 걸리던 시대. 고추장의 비밀을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였죠. 오직 그 사람에게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지식이 끊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글자가 개발됐죠. 글자가 개발된 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인쇄술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산업시대라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면서 노하우 시대에서 매뉴얼의 시대로 변화했죠. 표준화되고 효율적이며 평가 가능한 것을 배워 뭔가 숫자로 측정 가능한 성과를 숭상하는 시대. 최고가 되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 세상에 진입한 성공자와 진입하지 못한 낙오자가 나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통신 방식이 개발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또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만나면서 변화의 속도는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접목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지 짐작조차 못할 것 같아요. 과연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중시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저야 뭐 그렇다고 쳐도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아빠로서 어떻게 준비해줘야 하나 싶었던 거죠. 이렇게 광속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내 아이에게 구태연하게 의사되라 판사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몇 가지는 앞으로는 마이 매뉴얼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준화된 뻔한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표준적인 것들보다는 개인적인 독특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감하며 새로운 지식이 아닌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것을 융합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베스트가 아닌 온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거죠. 이제 더 이상 표준화된 것들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로직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고 숫자로 평가가 가능한 모든 표준화된 것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것들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표준화될 수 없는 것들,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분 가운데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있는데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랬습니다. 숫자로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은 성과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준화된 일들을 쉬지 않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는 고민을 참 많이 하던 중 우연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깨달은 바가 있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에서의 운전 방식은 다릅니다. 빨리 달리면 시야가 매우 좁아지죠. 바로 앞에 상황만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차량의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고속에서는 핸들이 민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좌우로 크게 요동칩니다. 고속으로 돌고 있는 엔진 소리나 도로 노면에 따른 차량의 진동 상태도 크게 느껴지죠. 즉 차량의 변화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피할 수 있죠. 또 하나 다른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리라며 강력하게 권유하는데요. 사방팔방에 휴게소에서 쉬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2시간마다 천천히 가라고 하지 않고 굳이 휴게소를 들어가라고 할까? 그건 정지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고속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정지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할 때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경험이죠. 분명 은행 계좌이체를 하려고 폰을 켰는데 단톡방에 카톡이 100개가 와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일단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하려고 했던 계좌이체는 거짓말처럼 잃어버리고 톡방에서 놀고 있거나 방금 뭘 검색하려고 들어갔는데 내일 모레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던 게 기억나서 지도에서 길 찾고 맛집 찾고 있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죠. 분명히 스마트폰을 쓰면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바빠지는 느낌일까요? 디지털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 기기로 플래너를 쓰려고 하면 꼭 딴짓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 기기로 뭔가를 습관화하기가 훨씬 어렵죠. 종이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데 말이죠. 왜 이럴까요? 스마트 기기는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동시에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더 뭔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는 것을 가능하게 설계된 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는 순간 점점 더 바빠지는 게 정상인 거죠. 그에 반해 종이 플래너는 다릅니다. 펴는 순간 플래닝을 계획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즉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플래너를 쓴다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상태가 역설적이게도 측정할 수 없이 빨라지는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날 테니까요. 저는 지금 종이 플래너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도 써야죠. 그런데 그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는 공유, 복사, 전달, 협업, 알람에 특화되어 있고 종이 플래너는 생각, 상상, 고민, 조감에 유리하다는 점이죠. 디지털 기기든 종이든 그 목적과 특성을 분명히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디지털이 편하니까 다들 쓰니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더 빨리 일을 해야 할 때는 디지털을, 전략을 고민하고 상상할 때는 종이를 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둘 다 써야죠. 애니어그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이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니비언 그룹 분류에서 각 유형들의 미묘한 차이점을 살펴봤고 그것이 각 유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assert, compliant, withdrawn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죠. 이어질 하모닉 그룹과 통합 분열까지 보시면 더욱 느끼시겠지만
애니어그램에서는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이해하며 자기를 변형시키고 회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즉 자신의 변화를 관리하라고 하죠.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그랬듯이 이렇게 빨리 달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미묘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끌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 관리의 개념을 찾았죠. 이제까지 우리는 성과를 관리하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것까진 동일한데 그 다음은 자기 왜곡 단계로 이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노력과 인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노력해서 바꿔라 혹은 인내해라 그러면서 자기 개발의 단계로 가죠.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 제시했습니다.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몇몇 플래너들이 탄생했고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열심히 썼었죠. 성과를 관리해라, 성공해라, 시간을 빽빽이 기록하며 칼같은 시간 관리를 독려하고 졸려 죽겠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시간관리의 시자도 몰라도 성공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생각은 성과관리의 개념이 과연 앞으로의 미래에도 통할 개념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런 성과관리의 많은 말들이 맞긴 맞았나? 싶더군요. 성과주의야말로 산업화 시대를 받쳐주던 집단 세뇌가 아니었을까? 의심도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깨달은 애니어그램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성과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관리하라 였습니다. 이야기가 좀 심오해졌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일단 성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살면 되는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어느 순간부터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보이지 않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스터디 플래너를 쓰도록 교육은 해주더라도 1차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 함께 하겠지만 사실은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즉 어떤 미래가 와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는 역량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젠 단순히 좋은 성적 받아 의사 판사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로봇 의사가 나올 거고 로봇 판사가 나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력뿐 아니라 인간다움까지 갖춘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건 성적만으로는 키워낼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미래는 그동안 산업화 시대에 상실되었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람을 결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을 매기고 등급을 매긴 건 어쩔 수 없이 변별력 있게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사람들이 써왔던 차선책이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점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다움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가 자신의 인간다움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초대 교감 선생님이셨던 김영섭 교감 선생님의 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껏 영재 소리 들어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걸 다 안다. 하지만 영재란 너희가 가진 재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조국 대한민국에 쏟아부으며 완성되는 존재다. 결국 너희들이 영재인지 아닌지는 이 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것이다. 항상 겸손하거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